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어제 과제를 내줬던 그 부분을 일단은 우리가 이제 개념원리 204페이지부터 스텝 1, 2 거기 거쳐서 우리가 서술형까지 문제를 풀어오라고 제가 이제 과제를 내줬으니까 211페이지까지 일단 과제를 내줬고, 일단은 여기에 대한 풀이는 이 부분을 아마 이 시간 내에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 204페이지에 대한 내용만 일단 내용 정리하고 풀이식을 한번 써보고 맞는지 확인해보고, 스텝 1, 2 문제는 우리가 이제 도중에 어디 부분을 우리가 풀어져 있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일단은 답만 불러줄 거고, 거기에 대한 체크, 우리가 틀린 부분 체크는 우리가 다음 주 학원에 오면은 선생님이 그거를 같이 한번 잘 모르는 내용을 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이제 이거를 체크를 하고 개념 원리 이제 RPM을 보면은 RPM에 우리가 이제 소금물의 농도까지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114페이지, 115페이지 보면은 유형 업문제에서 유형 18번부터 21번까지 있는데, 유형에서는 18, 19번은 선생님이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우리가 진행을 했었고, 유형 20번, 유형 21번만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상태야. 그 유형 20번, 21번을 우리가 오늘도 설명하고 여기서 이해를 시키고 너희들을, 그런 다음에 그 부분을 이제 정리해서 이제 과제를 내주기, 이런 식으로 오늘 진행될 예정이니까 오늘도 평소처럼 우리가 이렇게 진행을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래도 우리가 이제 마무리 단원에 대해서 이게 마지막 이거를 점검하는 부분이니까 204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한번 더 해주려고 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종합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선생님이랑 한번 같이 봐봅시다. 그러면은 204페이지, 개념원리 204페이지를 한번 펴보면은, 자, 1번 문제는 우리가 뭐가 나와 있냐면은, 동생이 집을 출발한 지 30분 후에 형이 동생을 따라 나섰다. 자, 거속시에 관한 문제라고 썼지? 그럼 선생님이 이 거속시에 관한 문제를 가장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표를 그려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썼어.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이 표를 나타낼 때 거리, 속력, 시간, 이런 식으로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적혀 있겠지? 표를 총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해서 이 단위도 일단 빼고 여기도 우리가 비워두라고 했었어요. 이렇게. 그럼 우리가 이런 표를 다 거속시 문제는 다 표를 똑같이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적어야 될 게 있다라고 했었지? 일단은 처음에 해야 될 거는, 자, 표를 만들고, 두 번째는 우리가 거속시에 대해서 단위를 찾는다라고 했어. 단위는 어디를 보는 게 우리가 가장 쉽다라고 했냐면은 이 속력을 보면은 거의 단위를 우리가 잡기가 편하다라고 했었어. 그러니까 여기서 시속이라고 나오는 거는 우리가 시간에 대한 속력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킬로미터 퍼 시간, h, 아워가 되겠지? 그래서 거리는 킬로미터가 되고 시간은 아워 h가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단위를 쓴 다음에 그 단위에서 우리가 이 두 칸에 대해서 여기 부분이 우리가 이제 문제 풀 때마다 달라지니까 이 부분이 뭔지를 너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라고 했어. 자, 1번 같은 문제는 뭐가 있냐면은 동생하고 형하고 서로 어떤 관계를 지금 보고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동생이 먼저 나왔으니까 동생을 먼저 씁시다. 동생, 형.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다르게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 칸을 채워가보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었지. 그러면 어디를 가장 먼저 쓰는 게 제일 쉽냐? 속력은 대부분 나와있기 때문에 이 속력에 대해서 우리가 식을 써보면은 동생은 4km로 걷고, 그러면 동생은 4. 자, 그 다음에 형은 16km 자전거 타고 간다고 했으니까 16을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 다음에 문제에서 어떤 거를 우리가 미지수로 둘 건지, 자, 단위를 쓰고 그 다음에 두 개의 구분을 지어주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가 거기 안에 우리가 미지수까지 세워가면서 수를 기입해 준다. 자, 우리가 수를 기입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속력을 먼저 쓰는 게 우리가 좀 유리하다고 했기 때문에 속력을 먼저 써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미지수를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구하라고 했냐면은 형이 집을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동생을 만나게 된가, 이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형이 집을 출발한 지 몇 분 후,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부분을 우리가 형이 출발한 지라고 했으니까 형 쪽에다가 뭐를 잡아주면 되겠냐? x를 잡아주면 되겠지?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동생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은 동생이 출발한 지 30분 후에 형이 출발을 했다라고 했었어. 그러니까 동생이 30분이 더 시간이 지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x에다가 그 시간을 더해주는데, 자, 주의할 사항은 30분 후라고 해서 여기다가 30을 쓰면 안 되겠지.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단위 자체가 h, 시간 단위이기 때문에 30분이라는 거는 몇 시간으로 우리가 고쳐줘야 된다라. 그래서 이 부분을 몇으로? 60분에 30, 2분의 1 시간으로 우리가 0.5 시간으로 이렇게 구분을 지어줘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부분은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총 6칸 중에 4칸이 채워지면은 일단은 끝났다라고 했었지. 그 다음에 나머지 이 채워야 될 부분은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식 2개, 이제 총 4개에 대해서 여기를 어떤 식, 거리에 관한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서 여기를 써야 된다. 거리 구하는 공식이 뭐라고 하냐면은 속력 곱하기 시간, 시간 곱하기 속력, 거리 부분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를 거리를 요거하고 요거를 두 개를 곱하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4에다가 x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적어도 되겠으니까 이렇게 적어 놓을게.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됐다? 16x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입을 하면 되겠잖아. 미지수까지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식을 만드는 거야. 그 식을 만들어서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데, 그럼 그 식이 어떻게 나오냐? 자, 형하고 동생이 먼저 늦게 이렇게 걸어가면서 출발을 30분 먼저 출발을 했고, 형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동생을 자전거 타고 우리가 동생을 만나러 가는 거니까, 우리가 그 만났을 때의 그 거리 자체는 어떻게 되는 거야? 같다라고 했었지? 내가 그랬었잖아. 동생이 아무리 멀리 가더라도, 서울까지 가더라도 형이 우리가 늦게 출발해서 가는 거리를 잡으면은 그 부분에 간 두 사람의 거리는 같다. 그래서 4, x 플러스 2분의 1이랑 16x랑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을 세울 수가 있다라고 했었어. 그래서 이거를 풀어주면은 4x 플러스 2는 16x. 그래서 16x에서 4x를 빼준 식은 2가 되고, 12x는 2, x는 6분의 1. 6분의 1을 나타냈고, 그리고 물어봤었잖아. 6분의 1 시간이 답이 됐는데 우리가 문제에서 몇 분이냐 그랬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분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니까 60분의 10으로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지, 분모를 60으로. 그래서 이 부분이 분을 나타내는 부분 10분이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거듭식 문제는 풀이를 할 수가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졌는지 확인을 잘 한번 하면 되겠고, 거듭식 문제는 이 표를 만드는 거 꼭 우리 기억을 하자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2번, 3번 문제는 어제 우리가 했던 농도 문제. 자, 어제 선생님이랑 수업을 주의 깊게 우리가 집중해서 잘 들었으면 이 부분을 어떻게 풀 건지 잘 생각해서 우리가 넣어봐야 된다고 했었지. 자, 처음에 뭐를 하라고 했냐면은 그림 그려놨잖아요. 그 그림이 우리가 문제에서 보니까 5%의 소금물, 10%의 소금물, 뭐 몇 그램, 뭐 이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비커를 우리가 3개를 그려놓으면 되겠지. 그리고 위에다가 뭐를 쓴다?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다가 술을 넣어주는데, 미지수 포함해서 어제 우리가 했었던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5%의 소금물과, 그럼 5% 위에다가 농도를 적으라고 했고, 10%의 소금물을 섞어서, 그럼 10% 소금물을 섞었고, 몇 프로? 8%의 소금물이 됐는데 몇 그램이 됐대? 300g이 됐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채워진다는 걸 알 수가 있네.
자, 그 다음에 미지수도 포함해서 이제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미지수는 지금 뭐를 구하라고 했어? 10%의 소금물이 몇인지 구하라고 했지? 그럼 여기를 Xg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하면 되겠네. 근데 봐야 되니까 여기 부분도 우리가 비어있잖아.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뭐를 하라고 했었지? 물의 변화를 뭐라고 했어? 물의 변화. 자, 일단은 다 정리를 해서 미지수까지 넣었고 물의 변화를 보니까 이 부분 여기에서 이거를 더해서 300g이 됐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5%에 대한 물은 나머지를 말하잖아. 이 xg에서 우리가 더해서 300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300-xg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물의 변화를 해서 우리가 여기 칸을 다 채운 다음에 세 번째는 뭐를 하라고 했어? 소금에 관한 식을 우리가 쓰라고 했지? 소금에 관한 식. 그러니까 소금에 관한 식은 우리가 소금의 양 구하는 공식을 통해서 이제 여기 3번이 이제 10이 나온다는 얘기잖아.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소금의 양 구하는 공식으로 여기에 대한 소금, 여기에 대한 소금, 이 부분에 대한 소금을 우리가 세 개를 적으라는 얘기야. 그럼 소금은 100분의 5에다가 300-x 에다가 그 다음에 100분의 10 곱하기 10x 그러니까 10 곱하기 x 10x 그 다음에는 100분의 8 곱하기 300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산할 때는 100을 밑에 곱해놓고 뭐 정리하면 된다라고 했으니까 1500-5x 플러스 10x는 2400이다. 5x는 2400에서 1500을 우리가 넘어가면 이항하면 마이너스가 되니까 900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래서 x는 몇이 나온다? 140이냐? 아니 180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네. 그래서 10%에 해당되면 180g. 답은 3번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자, 그 다음에 3번에 1, 2번. 3번에 어제 뭐 2번인가 내가 해줬던 걸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본격으로 이 식의 형태로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놨어. 농도에 대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적어보자. 우리가 똑같은 유형이니까 2번이랑 거의 자 12%의 소금을 몇 그램? 300g. 그 다음에 물을 넣었기 때문에 물에 대한 그림을 그려놨고 거기가 2%의 설탕물이 됐다.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었지. 그런데 뭐를 구하라고 하면 더 넣어야 될 물을 구하라고 했다. 물. 그럼 여기가 x. 몇 g인지 모르니까.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자, 우리가 여기에서 1번하고 우리가 1번 부분을 우리가 지금 해결했지. 그 다음에 2번에 물의 변화. 둘이 어떻게 된다? 추가가 되는 거니까 300 플러스 xg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을지 이렇게. 그치?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끝났지. 그런 다음에 소금의 양 구하는 공식으로 식을 만들어라. 소금의 양 구하는 공식은 100분의 12 곱하기 300 더하기. 자, 근데 물에는 소금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쓸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썼지. 는 100분의 2 300 플러스 x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이 된다. 그래서 가운데 여기 더하는 부분이 이 부분은 없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100을 곱해서 계산하니까 3600은 600 플러스 2x 그럼 3000은 2x니까 x는 1500이 된다. 그렇지? 아, 물을 엄청 많이 넣네? 아, 뭐 12%가 2% 된 거는 물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농도가 많이 줄어들었나 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대한 문제도 8%의 소금을 330g, 8% 적고 330g.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소금을 넣었다라고 했는데 소금을 우리가 몇 그램 더 넣었는지 모르니까 이 부분이 x 이런 식으로 표현되겠고 그 다음에 12%의 소금물이 됐다라고 했어.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1번에 대한 부분을 그림을 그려서 수를 넣어줬고 미지수까지. 그 다음에 물의 변화를 보니까 330에서 소금은 녹으면서 우리가 올라간다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어떻게 돼? 둘이 더해주라고 했었지.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을 식을 세우라고. 자, 여기에 대한 소금은 어떻게 돼? 100분의 8 곱하기 330.
자, 여기에 대한 소금은 어떻게 돼? 그냥 소금 자체니까 x 그대로 나오겠지? 그래서 는 마지막 소금은 어떻게 돼? 소금은 100분의 12 330에서 우리가 x를 곱한 숫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를 계산할 때 100을 곱하는데 주의사항은 이 부분 x에다가도 꼭 100을 곱하는 거를 잊어버리지 말라. 이 부분 안 곱해서 틀린 경우가 많으니까 여기 부분을 꼭 주의해서 생각해서 꼭 배웠고, 그러면 100을 곱해서 우리가 전체 100을 곱하니까 여기는 뭐가 되냐면은 100이 없어지면서 2400 몇이냐? 갑자기 또 계산이 있네. 8 곱하기 330. 자, 2640에다가 100x. 자, 12하고 330을 곱하면 몇이 나오냐? 12 0 6 6 330 3960 플러스 12x. x끼리 계산하면 100x에서 12x를 뺄 거니까 88x가 될 거고, 3960에서 2640을 빼는 거니까 1320이 나오겠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나눠지는지 보면 뭐 다 나눠지겠지. 4로 일단 나누면은 22, 여기는 4, 3, 12, 4, 3, 12. 여기가 이제 11로 우리가 나누니까 2가 나오고, 여기는 11로 나눴으니까 30이 나오고, 2x는 30이니까 x는 15g이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하면 된다고 했었지. 어제 우리는 이 부분은 2번을 먼저 풀었었으니까 확인만 하면 될 것 같고, 우리가 거듭식 문제, 농도 문제 형태를 이렇게 풀어줘서 풀이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봐보자. 4번 문제를 보니까 4번 문제도 거듭식이네. 거듭식에 대한 부분 요거를 우리가 써야 된다고 했었지. 자, 4번은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은 표가 필요하다고 했었지. 그럼 표를 또 그림을 그리자. 자, 아까처럼 우리가 하면 된다는 얘기야. 여기가 이런 표를 만들어 놓고 이 부분을 거리, 속력, 시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두 가지가 있는 여기 두 개 구분을 지어주라고 했잖아. 그리고 뭐 이제 단위도 먼저 쓰니까 단위부터 먼저 쓸까 그럼? 여기 단위를 쓰면은 시속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 시속은 km/h. km/h.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두 개는 뭐로 나눠져 있냐면은 6km로 걸어서 그 다음에 15km로 자전거를 타고, 우리가 속력을 보면은 여기 두 개 구분 지어지는 게 우리가 보인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걸어서, 여기는 자전거 타고, 뭐 이런 식으로 두 개를 구분해 주어지고, 그 다음에 걸어서는 시속 6, 여기가 15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줬겠지. 그리고 우리가 문제에서 뭐를 구하라고 했냐면은 거리가 몇인지 구하라고 했어. 거리.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서 갈 때 그 공연장, 우리가 집에서 공연장까지의 거리를 x라고 잡으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걸어서 갈 때랑 자전거 탈 때랑 우리가 서로 구분 지어서 말하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여기도 x가 되겠지.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식을 세우면 되겠는데, 자, 여기는 우리가 시간에 관한 그 식을 우리가 나타내니까 시간은 뭐분의 뭐라고 했지? 속력분의 거리라고 했었지? 그러면 이 두 칸이 비어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두 칸에 비어있는 부분 6분의 x, 15분의 x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된다고 했었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해서 미지수까지 넣어놓고 우리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식을 세우라고 했었는데, 식은 우리가 보자. 우리가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공연 시간에 대해서 공연 시간 10분 후에 도착한다고 했어. 10분 후. 여기는 공연 시간에 32분 전에 도착한다고 했어. 그럼 우리가 이거를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갔을 때 여기 걸어서 갔을 때 자전거 탔을 때 우리가 시간을 나타내는 부분, 즉 걸어서 우리가 간 시간이 오래 걸렸으니까 6분의 x 걸어서 간 시간에서 자전거 탄 시간을 빼주면은 우리가 시간 차이가 되지. 시간 차이가, 자 여기서도 봐야 될 거는 전하고 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시간 차이가 10분 후 32분 전이니까 총 42분의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러니까 여기 부분을 42분으로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데, 다니는 시속이기 때문에 그냥 40이라고 쓰면 안 되고 60분의 42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 이 부분 주의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를 약분해서 나타내면은 10분의 6으로 우리가 약분이 되는 거니까 이것으로 10분의 7을 이런 식으로 나타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분모에 대해서 똑같은 수를 곱해서 우리가 나타내야 되니까 전체 30을 곱하자. 그럼 30을 곱하니까 여기가 5x, 여기가 2x가 나오고 여기는 21, 3x는 21이니까 x는 7.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이 된 걸 알 수가 있었지. 그래서 4번도 우리가 거듭식 문제는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들어서 정리를 해주면 된다 이거야.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5번. 자, 5번에 대한 내용은 참고적으로 개념 원리에서 우리가 언제 해줬었냐면은 앞에 여기 부분이 개념 원리에는 없고 우리가 거기에 있나 보다. RPM 교재가 있는데 RPM의 어디 부분에 해당되는 거냐면은 둘레에 대한 해당되는 거니까 112페이지에 유형 14번의 문제의 유형을 내가 풀어준 적이 있어.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해를 해야 돼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건데, 아마 875, 76번만 우리가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877번은 조금 유형이 달라서 그 부분은 아직 설명이 안 돼 있을 거야. 이 부분은 선생님이 이제 너희들한테 따로 설명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영상 강의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기에다가 일단 설명을 한번 해볼게. 그러면은 우리가 204페이지에 5번 문제를 보면은 5번 문제 다 204페이지니까,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둘레에 대해서 여기가 몇 미터라고 했냐면은 둘레가 1800m 이렇게 있었어.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둘레가 이게 호수야. 누가 있냐면은 우리가 승준이하고 응규가 이 호수 둘레를 돌고 있어. 자전거를 타고 둘이 이제 돌고 있는데, 자 우리가 여기가 이제 출발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승준이가 이렇게 초속 16m로 우리가 돌고 있고, 그 다음에 은규 초속 14m로 우리가 돌고 있다라고 했어요. 자, 저번에 우리가 둘레 이거에 관한 문제는 문제에서는 우리가 어떤 방향이라고 했냐면 같은 방향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같은 방향. 자, 우리가 원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돌았던 문제는 풀어봤는데 같은 방향에 대해서 문제는 풀어보지는 않았단 말이야. 자,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를 생각을 해보자. 일단은 여기도 우리가 거속식 문제니까 표를 그리는 거는 똑같이 그려도 괜찮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볼게. 자, 그러면 여기가 거속식. 그리고 두 개 이제 여기 속력에 대해서 나타냈으니까 초속이라고 했지. 초속 몇 미터? 미터 퍼 s 세컨드 초를 나타낸 거니까 그러면 여기를 s를 나타내고 여기를 미터를 나타내면 되고, 그 다음에 두 개의 구분제라고 했으니까 두 개의 구분은 승준이하고 은규라고 했었지. 승준, 은규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속력은 여기가 16, 여기가 14.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뭐를 우리가 구할 거냐면 총 거리가 1800m라는 부분을 우리가 통해서 구해줘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x를 여기다가 표현을 해볼게. x 시간을 가지고 x를 표현을 해보면은 우리가 여기에 대한 거리는 뭐가 되냐면은 시간 곱하기 속력이니까 저기 거리 속력이 있으니까 16x가 되고 여기는 14x가 된다. 표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하면 돼. 그러면은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자, 같은 방향을 돌게 되면은 이 1800m라는 거를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는데, 자, 다른 방향이 좀 쉬니까 다른 방향을 먼저 설명을 해볼게. 자, 일단은 우리가 여기가 이렇게 둘레가 있는데 1800m가 있다라고 해보자. 자, 다른 방향일 때는 이렇게 가는 거고 이렇게 가는 거를 말하는 거야 지금. 그렇지? 우리가 이제 속력이 빠른 친구가 조금 더 많이 갈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볼게. 이렇게 요만큼 갔고 얘 친구는 이만큼 가서 둘이 만난 거야. 그렇지? 그럼 둘이 만났을 때의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가 예를 들어서 승준이가 같고 여기가 은규가 같다. 자, 승준이하고 은규가 간 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둘이 더하니까 거리를 더하는 거니까 총거리 1800m가 나왔다는 얘기잖아. 다른 방향일 때 이거는 다른 방향. 다른 방향이 문제였다라고 하면은 이건 16x 더하기 14x는 왜냐면은 승준이가 간 거리, 은규가 간 거리를 더해서 둘레 1800m가 나왔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였는데 문제는 여기가 같은 방향이잖아. 같은 방향이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풀어주는 거냐면은 자 1800m 똑같이 나오고 이 1800m에 대한 표현이 필요하니까 승준이가 우리가 이렇게 가고 은규가 이렇게 가는 상황이야. 지금 좀 느리니까.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가는 상황에서 이 1800m를 우리가 구하려면 한 바퀴를 더 돌아서 우리가 언젠간 여기 속력이 느리니까 이 한 바퀴 차이 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 같은 경우는 자 같은 방향이면은 이 거리를 어떻게 해준다? 빼서 나타내야 돼. 그러니까 더하는 거는 다른 방향이니까 이만큼 가는 거리, 이만큼 간 거리를 더해서 총 1800m였다면은 다른 방향, 같은 방향에서는 우리가 간 부분이 한 바퀴를 더 돌아서 여기는 우리가 한 바퀴를 못 도는 상황에서 우리가 만나는 경우는 우리가 전체 간 거리에서 뺀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부분의 값은 여기는 일단 지워볼게. 이 부분이 같은 방향에 있을 때는 이 거리를 뺀다. 그러면 승준이가 간 거리 16x에서 14x를 빼면은 몇 미터가 나온다? 1800m가 나온다라고 정리를 해주는 거야. 자, 같은 방향은 여기를 더한다. 다른 방향이면은 뺀다고. 다른 방향이면은 어떻게 한다고? 이 부분을 더해서 우리가 여기면 이만큼 간 부분, 이만큼 간 부분을 우리가 더해서 우리가 총 둘레가 나오는 거니까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 그래서 2x는 1800이니까 x는 900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었지.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x는 900이라는 건 900초를 말하잖아. 900초는 우리가 몇 시간, 아니 몇 분이 되는 거야? 몇 분? 60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우리가 초도. 그럼 60분에 900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니까 몇이 된다? 15분마다 이렇게 한 번씩 만난다는 얘기야. 15분 동안 우리가 서로 우리가 간 속력에 대해서 15분 동안 우리가 한 번씩 만나는 거고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50분 동안 몇 번 만나냐? 15분마다 한 번씩 만나는 거니까 15분, 30분, 45분 세 번 만나겠지. 50분 안에서. 그래서 세 번 만난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204페이지에 대한 내용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가 됐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스텝 1, 2 문제를 가지고 내가 이제 과제를 내줬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끝까지 정리하기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일단은 답만 불러줄 테니까 너희들이 맞는지 틀린지 일단은 체크를 해놓고
맞았다라고 일단 표시를 하지 말고, 왜냐면 식이 필요하다라고 썼잖아. 그 식에 대한 거는 선생님이 월요일날 오면은 체크를 할 거니까 그 부분은 정리만, 일단 틀린 부분만 체크만 해보자. 자, 205페이지, 개념원리 205페이지에 대한 우리가 답을 불러줄게. 이제 쭉 불러줄 테니까. 자, 1번에 6골, 2번에 3번, 3번에 53, 4번에 2, 5번에 4, 6번에 198쪽. 이 부분은 저번에 우리가 선생님이랑 같이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더 불러줄게. 7번에 2, 8번에 4, 9번에 22. 자, 10번부터는 아마 안 돼 있을 거니까 10번에 4번, 11번에 2번, 그 다음에 12번은 우리가 이 부분을 안 배워서 아마 풀지는 못했을 거야. 이 부분이 좀 어렵거든. 이 부분을 오늘 설명하려고 지금 RPM에서 설명할 거니까 일단은 답은 먼저 불러줄게. 의자의 개수는 16개고 학생의 수는 77명. 이 부분은 오늘 또 설명을 할 거고. 자, 207페이지를 보면은 1번에 4시간, 2번에 23일, 3번에 4, 4번에 3, 5번에 352명, 6번에 4배, 그 다음에 7번에 4, 8번에 2, 9번에 3, 10번에 700원, 11번에 2, 12번에 3번. 여기에서도 11, 12번은 우리가 아직 조금 설명이 안 된 부분이 있어. 그래서 오늘은 여기 RPM에 대해서 유형이 나눠주는 부분이 11번하고 12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선생님이 해주려고 너희들을 일단은 여기를 먼저 해준 거야. 그 부분 오늘 또 설명을 해볼게. 그 다음에 서술형 대비 문제 우리가 210페이지에 우리가 식을 만들으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식만 일단 1단계에서 불러주면은 60분의 x 마이너스 80분의 x는 60분의 30, 뭐 2분의 1이라고 써도 되겠지. 그래서 2단계에서 x값을 우리가 120으로 구한 거고, 우리가 시속이기 때문에 3번은 120km 이렇게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방정식 유제 2번에 대한 서술형 유제 2번. 유제 2번은 여기다가 적어둬 볼게. 일단은 맞는지 틀린지만 체크를 해보고, 자, 우리가 이번에 이제 작년 남학생, 작년 여학생, 뭐 이런 문제는 우리가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앞부분을 보고 우리가 너희들이 스스로 고쳐지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 모르겠으면 표시를 해와. 일단은 식만 써주고 답만 불러줄 테니까. 자, 1단계에서는 우리가 100분의 5, 820-x하고 100분의 10x를 뺐더니 마이너스 19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이 나왔다고 했고, 그래서 2단계를 우리가 풀면은 이거에 대한 x값은 400이 나왔고, 세 번째는 우리가 거기에서 여학생 수는 10% 감소. 그러니까 400명대에 대한 우리가 10%는 40명을 말하니까 여기에 답은 400명에서 40명을 뺀 360명이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보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3번의 문제는 우리가 처음 수는, 그러니까 여기를 1의 자리를 x로 두고 60 플러스 x 표현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 3번에는 68. 자, 4번에는 방금 했던 우리가 지워져 버렸지? 거기 우리가 둘레에 대해서 서로 무슨 방향? 반대 방향.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더하라고 썼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이 나오는 거냐면 유제 4번은 60에다가 x 플러스 5를 더한 거에 75x는 3000이 된다. 이것도 우리가 모르겠으면은 일단은 표시를 해보고 선생님이 왔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 테니까 일단은 채점만 해보자. x는 20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5번은 우리가 그림 그려서 우리가 구해서 나타내면은 10%의 소금물은 소금을 우리가 몇 그램 더 넣었냐고 물어봤으니까 x가 20g이 나오네. 그래서 20이 답이고, 원가정가도 우리가 해봤었지. 이 원가정가에 대해서 원가는 5,000원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일단은 답만 체크를 하고 모르는 거는 표시를 해봅시다. 이 모르는 거는 서로 우리가 이제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오늘은 조금 더 수업을 봐야 돼. 유제 20, 유제 21번을 가지고 선생님이 총 우리가 7문제인데 그 대표형 문제랑 밑에 문제를 풀어줄 테니까 나머지를 너희들이 정리를 해서 숙제로 해야 될 거야. 그 부분을 잘 한번 들어봅시다. 자, RPM 책을 펴야 돼. 이제 RPM. RPM 몇 페이지냐면은 115페이지. 유형 20하고 유형 21번을 우리가 해주려고 그래. 자, 20번의 문제는 우리가 긴 의자, 뭐 텐트, 보트 이런 문제가 우리가 유형 20번에 대한 문제고, 그 다음에 기차 우리가 형태의 문제를 구하는 거는 유형 21번. 이 앞에 우리가 대표형 문제하고 맨 밑에 문제를 풀어줄 테니까 한번 이해를 해보자고. 898번을 한번 봐봅시다. 자, 긴 의자에 학생이 있는데 한 의자에 5명씩 앉으면은 의자가 모두 앉고도 4명이 앉지 못하고, 한 의자에 6명씩 앉으면은 빈 의자가 없고 마지막 의자에는 2명이 앉게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처음에 미지수를 정할 때 미지수가 두 가지 형태가 나오는 거니까, 이 두 가지 형태는 이제 보통 우리가 미지수를 뭐로 두면은, 우리가 지금 898번에는 두 가지를 구하라고 했잖아. 의자의 개수하고 학생의 수를 구하라고 했어. 그러면 이럴 때는 우리가 뭐를 x로 두냐면은 의자의 개수, 그러니까 사물의 개수를 x로 둬. 그러면은 899번도 뭐를 우리가 x로 두냐면은 의자의 개수를 x로 두고, 그 다음에 900번은 뭐를 x로 두냐면은 보트의 수를 x로 두는 거야. 학생 수를 x로 두는 게 아니야. 901번도 사물이 뭐야? 텐트잖아. 그러니까 텐트의 수를 x로 둬.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사물의 개수를 우리가 x로 미지수로 두는 거를 꼭 명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식을 만들 건데, 식은 처음에 다 나와 있을 거야. 98번에는 문제 뭐라고 했냐면은 한 의자에 5명씩 앉으면 4명이 앉지 못하고, 그러니까 5명씩 앉았다. 그러니까 5x 5명씩 앉는 거, 4명이 앉지 못한 거는 4명이 더 많은 거잖아. 플러스 4. 자, 미지수를 두 가지로 표현할 건데, 어떤 사물의 개수를 x로 두면은 거기에 우리가 사람 수, 지금 여기는 학생이라고 썼지? 사람 수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이렇게 두 개를 잡아주는 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야. 잘 봐야 돼. 5x 플러스 4 이렇게 우리가 표현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99번도 뭐가 된 거야? 6명씩 앉으면 3명이 앉지 못하고 6x 플러스 3. 900번은 5명씩 앉으면 1명이 남고 5x 플러스 1. 901번은 3명씩 자면 9명이 남고 3x 플러스 9.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라는 얘기야. 이 부분은 학생 수는 두 개 나눠지는 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야. 자, 그 다음에 문제는 그 다음이야. 자, 여기는 문제에서 그래서 5명씩 앉은 경우지, 거기에 4명이 앉지 못했다는 건 4명이 남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식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식은 주의를 해야 돼. 자, 6명씩 앉으면, 6명씩 앉으면은 6x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잖아.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하면은 빈 의자가 없다라고 했어. 자, 긴 의자란 말이야. 이거는 5명씩, 6명씩 우리가 긴 어떤 의자에 대해서 5명씩 앉아보고 6명씩 앉아보고 7명씩 앉아보고 이런 경우를 말해. 그러면은 우리가 6x 부분을 우리가 나타냈을 때는 6명씩 앉은 거야. 그러면은 그 x에 대해서 의자가 개수가 몇 개가 될지 모르니까 이 x개를 나타낸 거야. 지금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빈 의자가 없다라고 했어. 자, 빈 의자가 없다라는 거는 우리가 다른 문제는 어떤 거가 비어있는 부분이 이렇게 문제에서 나온 경우들이 있어. 자, 빈 의자가 없다라는 거는 그냥 6x가 6명씩 다 앉았다라는 얘기야. 근데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이렇게 쓸 거야.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만 우리가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
이거는 무슨 뜻을 말하는 거냐면은 6x하고 6x-1이라는 거는 의자가 하나 빠졌잖아 지금. 그치? 여기는 지금 다 앉는 경우야. 전부 다 모든 학생이 다 앉는 경우고 이 부분의 학생은 여기는 우리가 의자에 대해서 비어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6명씩 이렇게 앉아있어. 그러다가 여기를 비워놓은 거야. 이게 지금 6x는 여기를 이렇게 채우면은 6개를 다 채웠으면은 우리가 6x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x-1이라는 거는 의자를 하나 빈 의자를 만들어 버린 거야. 근데 문제에서 그랬지. 빈 의자가 없다라고 했어. 근데 나는 빈 의자를 만들었어. 자,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뭐를 하려고 그런 거냐면은 이거를 잘 생각해야 돼. 자, 지금 빈 의자가 있지? 근데 6명씩 앉을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사람 숫자가 우리가 6의 배수, 6명씩 앉는 부분이 맞아 떨어지면은 그냥 6명씩 앉아버리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교회나 뭐 다른 데를 가면은 빈 의자에 대해서 나타낼 때 6명씩 앉다가 2명이 앉아도 이 부분은 의자가 채워진 거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플러스 2, 거기 문제에서 봐. 나 마지막 의자에 몇 명이 앉았다? 2명이 앉았다라고 했어. 그럼 여기다가 플러스 2를 해버려.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마지막 빈 의자, 이 부분은 지금 빈 의자 아무도 없어. 거기다가 더하기 2를 했다는 거는 이렇게 2명이 앉아있다는 얘기였어. 그럼 결론적으로는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비어있는 의자가 있어 없어? 없다라는 얘기지? 이 부분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얘기지. 이거는 의자가 하나 빈 거야. 거기에다가 사람 수 2명을 앉혀버리면 얘는 실질적으로는 의자가 비어있지 않다는 얘기지. 이 부분을 너희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고. 알겠지? 그러면은 우리가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우면 돼. 이게 지금 2번이야. 자, 강당 문제, 텐트, 보트 문제는 뭐 마지막에 뭐 어떻게 뭐 빈 의자가 남다든지 뭐 어제가 뒤에 부분이 어떻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의 표현 방법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식 자체는 되게 어렵지 않게 잘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5x에서 6x를 뺄 거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8이니까 x는 8. 의자의 개수는 8개라는 얘기고. 그래서 여기 답은 3번은 이렇게 풀었는데 이제 답을 적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의자의 개수는 8개. 사람의 수는 이 8을 여기다가 곱한 숫자. 사람 수는 5 곱하기 8 더하기 4. 여기다가 x를 집어넣은 숫자를 쓰니까 44명이 됐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게 긴 의자 문제야. 알겠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이해를 해서 나타내야 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몇 번을 해주는 게 좋겠냐면은 900번을 해줄게. 900번. 901번이 더 어려운 것 같아도 900번이 조금 더 이해를 하기에는 좋은 문제 같아. 그럼 RPM 900 문제를 가보자. 자, 처음에 미지수를 뭐를 하라고? 미지수를 5명씩 하면은 1명이 남고, 자, 미지수를 우리가 여기서 보트 X래. 그 다음에 뭐를 나타내라고 했지? 사람 수를 나타내라고 했지? 5명씩 하면은 1명이 남고 5x 플러스 1이 된다고. 이게 사람 수, 학생 수. 5명씩 하면은 1명이 남았다. 학생 수는 우리가 5x 플러스 1. 그럼 식에서 이 학생 수 5x 플러스 1을 적고 그 다음이 중요하다라고 했어. 7명씩 타면은 그럼 7에다가 곱하면 되지. 근데 보트가 몇 개 비어있다라고 했어? 마지막 보트에는 1명이 타고 보트 한 척이 남는다라고 했어. 자, 보트는 한 척이 비어있다라는 거야. 근데 나는 보트를 2개를 빌까? 자, 이거는 보트가 2개 비어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보트는 하나를 비우라고 했지. 근데 나는 2개를 비웠어.
왜 두 개를 비웠냐면은 문제에서 그랬어. 자, 보트도 우리가 이렇게 5명씩, 7명씩이지 지금 이렇게 7명씩 이렇게 탈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탈 수 있는 우리가 보트의 이제 승차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내다가 나머지를 우리가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마지막 보트는 비어 있대. 한 척이 비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보트에는 한 명만 탔대. 지금 이 상황이야. 이거는 아무도 안 탔어. 그럼 이거는 내가 어떻게 나타냈냐면 자, 쭉 태우다가 두 개의 보트를 비우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명이 태웠다. 그럼 여기다가 플러스 1만 해주면 된다는 얘기지. 자, 하나를 더 비워버리라는 얘기야. 여기서도 우리가 비는 자가 없다고 하는데 의자를 하나 비운 거고 보트도 한 척이 우리가 남는다라고 했었는데 나는 두 척을 남겠고 두 척을 비워버린 거야. 거기에다가 마지막 한 명 태운 거만 플러스 1을 해준 거라. 이 부분의 문제가 이해가 돼야 된다.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그러면은 여기를 풀이를 하면은 자, 5x에서 7x를 뺄 거고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14에서 x는 7.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했고 근데 문제에서는 뭐를 구하라고 하냐면 학생 수를 구하라고 했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보트잖아. 우리 4번 보트는 7대인데 7대에서 학생 수는 5 곱하기 학생 수는 5 곱하기 7 더하기 1 그래서 36명이 답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다고. 이 부분은 잘 보고 너희들이 이해를 잘 해야 된다. 이 부분. 이게 우리가 기능자 문제. 여기 조금 어려운 문제니까 여기에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너희들이 이해를 잘 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다. 그 다음에 유형 21번. 우리가 기차 문제. 자, 기차 문제도 우리가 좀 비슷하게 거속시 부분이잖아. 속력 있고 거리 있고 시간이 있고 그럼 거속시로 나타낼 수가 있어. 그러면은 우리가 거속시를 우리가 빗대서 문제를 만들어 볼게. 자, 거속시는 이렇게 표를 만들으라고 했었지. 이렇게. 자, 이렇게 표를 만들고 여기를 뭐를 적지? 거리, 속력, 시간. 그 다음에 두 개로 나눠진다라고 했었고 우리가 단위가 뭐라고 했냐면은 일정한 미터를 가지고 시간을 초로 잡았으니까 초속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잡아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개를 나눠주라고 했는데 여기는 우리가 터널하고 다리가 있잖아. 1300m 터널하고 우리가 400m 다리. 그러니까 터널, 다리 이렇게 구분 지어주면 되는데 자, 기차 문제는 여기 부분을 조금 더 써놔. 그러니까 그냥 거리라고 하지 말고 통과 거리라고 써. 통과 거리. 그럼 여기서도 속력은 그냥 그대로니까 통과 시간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자, 이 부분을 왜 이제 통과를 붙여서 나타낸 거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일단은 속력을 적을 수 있는 부분은 1300m짜리 터널 우리가 400m 다리를 말하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다리가 터널이 이렇게 있어. 터널이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게 지금 1400m라고 했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를 구하라고 하면 열차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어. 그러면 우리가 열차가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들어갔을 때 어디에서 어디까지의 시간을 쟀냐면은 통과할 때 시간을 쟀잖아. 그러면 우리가 들어갈 때는 어디부터 들어가? 이렇게 머리부터 들어가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들어가서 우리가 이만큼 들어갔는데 몇 초가 걸렸대? 40초가 걸렸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봐야 될 거는 기차가 요만큼 왔어. 통과를 한 거야, 못 한 거야? 통과를 못 한 거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통과를 할 수가 있어, 기차는? 이 우리가 뒤에까지 다 나와야만, 우리가 이렇게 나와야만 통과를 한 거잖아. 이렇게. 그치? 우리가 그 미지수를 뭐를 구하라고 했냐면 이 기차의 길이를 x라고 잡아봤어. 들어갈 때는 머리를 우리가 들어가지만 나올 때는 꼬리가 나와있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통과 거리라는 거는 1300m까지 가고도 뭐까지 나와야 돼? 꼬리까지 나와야 되는 거니까 통과 거리에 대해서는 여기가 1300 더하기 x라고 써야 돼. 이 부분이 중요해. 왜냐? 들어갈 때는 머리, 나올 때는 꼬리. 그러니까 그 열차의 길이까지 더해줘야만 거리가 되는 부분이잖아. 통과 거리. 그러면 다리는 어떻게 돼? 400m에 대해서 통과했으니까 400 더하기 x라고 표현하면 되고. 맞지? 그 다음에 여기는 몇 초 걸리고 40초 걸리고 여기는 몇 초 걸렸대? 15초가 걸렸대. 자, 속력이 여기는 비어있게끔 나올 거야. 대부분 문제가. 이 부분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면 우리가 속력이라는 거는 식이 있잖아. 속력은 뭐분의 뭐? 시간분의 거리. 이걸 통해서 여기 빈칸을 채우면 돼. 그러니까 40분의 1300 더하기 x 15분의 400 더하기 x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네모칸이 채워져. 자, 기차 문제는 어떻게 구하는 건지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하는데 여기가 이제 통과될 때의 시간하고 거리를 표현하는데 뭐가 더해진다? 열차의 길이가 더해진다. 이 부분이 우리가 중요한 거. 그리고 나머지를 채우면 되고 속력이 보통 비어있다. 이게 우리가 중요한 거고 그래놓고 그럼 식을 만들어야 돼. 1번은 우리가 다 했어. 그럼 식을 어떻게 만드냐? 처음 우리가 902페이지에 문제의 첫 글자 5글자 써있지. 일정한 속력. 속력이 어떻다는 얘기야? 일정한 속력은 속력이 같다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다 우리가 식은 어떻게 나타내? 속력 부분이 이거는 우리가 이거다. 같다. 이렇게 나타내는 게 우리가 끝이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 부분에 미지수는 이렇게 풀면 돼. 이게 우리가 식이야, 식. 속력이 같다. 일정한 속력이 같다. 그래서 여기를 풀어주면 되는 거니까 몇을 곱하면 되겠냐? 이 부분은 600을 곱하면 되니까 120만 곱해도 되겠다. 120. 120을 곱하면 여기는 3배가 되지. 1300 더하기 x. 여기는 8배가 되겠지. 400 더하기 x. 그럼 3900 더하기 3x는 3200 플러스 8x가 된다. 3x에서 8x를 빼고 3200에서 3900을 빼고 마이너스 5x는 마이너스 700 x는 140이 됐다. 그래서 140m 다니는 미터니까 3번의 답은 요거고 답은 140m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도 903번, 904번의 문제를 이 유형대로 문제를 풀 수가 있어. 오늘은 조금 그 정리를 하고 너희들이 이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좀 걸렸잖아요. 그 부분에 903번 잠깐만 보자. 우리가 지금 904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여기를 너희들이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될 것 같아. 조금 유형이 다 달라지는데 이 부분의 문제는 또 문제를 풀어와서 한번 정리를 할 테니까.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기차에 대한 우리가 기본 형태를 이렇게 정리를 해줬고, 그러면은 과제는 우리가 여기 200 그 RPM을 보자. RPM을 보고 21번, 221번부터 우리가 뒤에 보면 이제 중단원 마무리 116, 117페이지에 대한 내용들을 나머지들 다 할 수 있을 거야. 이 부분들을 우리가 과제로 내줄 테니까 너희들이 여기에 대한 부분을 해결을 해오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숙제를 해왔는지
그 체크를 해야 되니까 선생님이 이제 따로 연락을 할 테니까 이 부분은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